인플라마토리 노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미생물막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필름이라는 것은 세균들이 밀집되어서 형성된 어떤 군집체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폴리머를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필름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세균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세균이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세균의 어떤 복합 군집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끈적끈적한 물질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 이 물질들이 리빙 스트럭처라든가 아니면 불활성 어떤 표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로우 그레이드의 만성적인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것이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름이 성숙이 되면 여기에서 프리스위밍 하는 박테리아를 역시 릴리즈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박테리아들이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필름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은 항생제에서도 저항을 하고 또 컬처를 해도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필러 시술을 한다든가 트라우마를 입히게 된다면 여기서 이 바이오필름들이 국소적인 염증도 일으키고 심지어 시스테믹 간 인펙션도 일으키면서 그라뉴로마토스한 인플라마토리 리스판스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들이 세균들이 피부 표면에 부착을 하고 이것이 다시 자라고 다시 또 세균을 배설하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균 때문에 일어나는 바이오필름과 로우 그레이드의 하이퍼 센시티비티 리액션과 구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그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떤 조직에서 빨갛고 인듀레이션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치료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도 이것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바이오필름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염증 반응의 컨디션은 있으면서 어떤 치료를 해도 잘 안 듣고 또 염증 반응이 염증성 노듈이 재발하고 하면 이것은 바이오필름을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양을 해보면 네거티브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노듈 형태를 그냥 알러지다 혹은 포린 바디 리액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법인 플로레센스 인 사이투 하이브리디제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법에 의하면 이 감염균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컬처는 네거티브 나오지만 이 테크닉으로 우리가 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물질을 이제 부착한 오토로그스 화이트 WBC를 이용한 섬광 조영술을 해서 역시 이제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의심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라서 병리과에 보내면 병리과에서는 그냥 포린 바디 그라뉴로마라고 이렇게 진단해서 돌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필름을 인플라마토리 노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노듈을 익시전 하기 전에 미리 안티바이오틱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듈들은
안티바이오틱 치료에 굉장히 안티바이오틱스 치료에 매우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파이브로틱해지면서 결국은 포린 바디 그라뉴로마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티바이오틱스를 쓰는 것은 이것은 퍼스트 스텝으로서 바이오필름이 의심되는 경우에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요. 물론 컬처를 하면 네거티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쓰는 약으로는 브로드 스펙트럼인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와 사이프로프록사신 500mg BID 그리고 이제 마크로라이드 계열인 클레리스로마이신을 역시 같이 해서 4에서 6주 정도 사용을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필름이 의심이 된다면 굳이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감염에 대해서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 기간을 연장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오필름이 의심이 된다면 녹는 필러든 녹지 않는 필러든 간에 그 필러를 제거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플라메이션으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A 필러로 인한 노듈이라면 당연히 히아루로니다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랫동안 그 인듀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그 5FU 같은 주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50mg per ml를 0.5cc 단독으로 혹은 스테로이드와 같이 함께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에서 4주 동안 반복해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5FU까지 같이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녹여주는 방법을 할 수가 있고 수술적으로 익시전하는 방법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남겨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테크닉은 아무래도 그 필러에 대해서 녹여주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로 서브큐 레벨로 옵틱 레이저 파이버를 집어넣음으로써 열을 발생해서 결국은 박테리아의 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필러를 녹여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고주파도 역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와 같이 하는 테크닉들은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수술적 제거 전에 중간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름의 그 빈도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또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필름은 매우 아주 레어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러 시술을 할 때 그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오필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스트래티지로는 그 우리 얼굴을 열심히 이제 클렌징을 하고 시술을 할 때 오랄 뮤코자라든가 내잘 뮤코자라는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하이드로필릭한 그 퍼머넌트한 머티리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기존에 시술했던 부위에는 다시 시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감염의 증세가 있으면 어그레시브한 트리트를 해서 또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